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에서 시작돼 이라크와 시리아를 흐르는 중동의 오아시스로 불리는데요. 성경 속 축복과 약속의 강이자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 댐이 건설되면서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역사적 흔적만큼은 분명하게 살아있는데요. 성지가 좋다 오늘은 전설 같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 강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지 곳곳을 둘러볼 때마다 성경의 페이지를 한 장씩 펼쳐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성경 속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루살렘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박사님. 성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지만 안목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한두 시간에 이 특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장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깊이 있고 또 이 현대사와 고대 성경의 세계를 연결하는 네. 아주 중요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와 오늘을 넘나드는 여행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티그리스 강을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프라테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아마 유프라테스 강은 총 길이가 2,700km. 그래서 터키에서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로 가는 그러한 그 강의 상류 부분을 네.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인데 혹시 이 유프라테스 강도 성경에서 언급됐나요?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이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강 건너라고 할 때 그 강 자체가 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곳 딥사까지 솔로몬 시대 때에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면 네. 이 유프라테스 강은 거대하면서도 거의 이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지요. 네, 유프라테스 강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강이 그 유명한 유브라데 또 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유브라데 강은 터키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로 흘러가는 2,700여 킬로의 굉장히 큰 강이죠. 바로 이 강이 중동을 적시는 물의 근원입니다. 특히 이곳이 중요한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서쪽으로 또 헬라라든지 로마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가는 반드시 이 강을 넘어야만 되는 곳인데 그 고대로부터 강을 넘나드는 비레식이라는 현대 마을이고 이곳에 이제 제우구마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크고 긴 만큼 생선이 유명해요. 유프라테스 강이 크고 넓다 하더라도 보세요. 이 강에 잡은 메기 이 정도면 정말 한 5km에서 10km 나갈 것 같아요. 이 터키는 땅은 땅대로 풍요하고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에는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고기 이름이 이모 같아요. 이모. 유프라테스 이모. What's the name? 유프라테스 강은 고기의 천국입니다. 이 고등어. 정말 이 비레식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소도시인데요. 일 끝나고 생선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생각하면서. 네, 정말 지금도 이 녹화하면서 이 맛이 떠오르는데 정말
이 맛을 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소의 그리고 이제 이 비례식의 성체도 보이는데 바로 지금 보이는 성체와 나중에 소개하게 될 제우구마라고 하는 유적지는 이 동쪽과 서쪽을 넘어들 수 있는 여울목이라는 뜻을 가진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비례식을 떠나서 한번 가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 성경 고대 중동의 갈그미스 전투도 나오는데, 이 갈그미스는 이 비레식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 남쪽으로 유브라데를 타고 내려가면 이 시리아 국경에 접한,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높은 언덕에서 이곳을 찍는데 이곳이 갈그미스. 고대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서쪽으로 이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마다 여울목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갈그미스를 보고 이제 야간에 이제 그 달빛에 비치는 유브라데를 찍어봤고요. 다시 이제 제가 비레식이라는 이제 도시로 돌아와서 낮에 보았던 정말 이 강가라. 그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 늘 늦어요. 벌써 이 재래시장은 다 문을 닫아가지만 과일 몇 개 하고 생선 같이 먹겠습니다. 강가라 이 관계수를 통해서 정말 농사도 풍요롭게 짓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강가라 엄청 잡은 고기가 아마 이 유브라데 강가는 이 터키 내에서도 가장 이 생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내륙이 아닌가. 이렇게 재배하네요. 제주도 굴 향. 맛있네요. 이 터키가 풍요로우면서도 굉장히 그 물가가 저렴해서 터키 여행은 정말 즐거움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저녁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왔어요. 야, 정말 제가 먹기에 예. 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거 오늘 저녁은 요겁니다. 사실 이것도 크죠. 요거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생선집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생선을 이 선택해서 그 식당에 주면은 식당 주인이 잘 다듬어서 구워주기도 하고 쪄주기도 하고. 보시죠. 이게 이제 산란기 때인가 봐요. 근데 제가 선택한 고기에 아주 이거 보면 또 명란젓 생각나는데, 정말 그 풍요로운 그 생선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서 또 티그리스 강도 그렇지만 이 강가를 따라서 이게 정말 생선이 유프라테스 바로 이 강가에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잡은 고기예요. 아주 그 식당 사장님이 아주 능숙한 솜씨로 하고. 유프라테스의 고등어는 어떤 맛인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선이 많으니까 이 바다에서 잡은 것도 이제 갖다 놓으면서 또 시장할 때 먹으니 너무 맛있고, 벌써 보기만 해도 그리고 이 숯불, 제가 이제 숯불을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주인장이 이제 숯불을 피우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취향에 따라서 이제 기름에 튀기기도 하는데 전 오리지널이요. 예, 그래서 이 식당에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데 이 터키 유프라데 강가를 따라서 그 성읍마다 마을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터키를 유브라데강 가면서 정말 이 갈 적마다 떠오르는 곳이 오늘도 생선고기를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저는 또 이제 저의 그 식대로 이 마늘도 까고 이제 또 비장에 또 소스가 있는데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이 시식 에포타이즈로 이걸 먹는데, 이 소스가요, 이 석류라든지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고.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프라테스 강에서 잡아 올린 이 고기를 바로 구워 먹습니다. 또 여행의 맛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또 혼자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먹기가 해서
기사도 드시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쿠르드인이에요. 제가 이제 산유르파 에데사와 그 다음에 이제 디아르바커 티그리스강을 소개를 했는데 이곳까지 아무리 좋아도 쿠르드인이 삽니다. 우리는 예, 비장의 소스. 이 음식에 비법이 있는데 시크릿 뭘까요? 바로 이 우리는 고추장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먹방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프라테스 강이 정말 크고 넓고 고기가 많고 이 터키의 그 양을 치는 염소를 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렇게 중부 내륙에서 생선을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를 지나신다면 유프라테스에서 잡은 이 생선에 마늘, 고추, 샐러드 강추합니다. 사실 유프라테스 강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 쿠르드인 기사인데 또 그게 있더라고. 이 쿠르드인들은 아랍인도 살고 터키인도 살고 쿠르드인도 사는데 쿠르드인들은 쿠르드인의 가게와 식당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쿠르드인이 잘 아는 곳이라 정말 손님처럼 가족처럼 환대를 받았던 유프라테스 강의 이 먹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을 보내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넓고 큰 만큼 이 군데 있는 성읍마다 이제 그 야경이 또 볼만하고. 자, 요것이 이제 성경의 딥사라고 하는 이 브레식이라는 마을과 이 건너편의 제우구마 마을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딥사라는 단어는 이제 이 솔로몬 왕 때인데요. 이 열왕기상 4장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 이 그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딥사에서부터 이 지중해가의 가사까지 다스렸다라는 그 동북쪽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 강인데, 이곳에 딥사라고 하는 수중 장소가 있어요. 북쪽 딥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딥사까지 이렇게 현재 쿠르드인의 차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딥사까지, 현재 지명 제우구마 유브라데 강가의 도시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딥사라고 하는 추정지는 이제 유브라데스 강 따라서 여러 곳이 있잖아요. 또 이 터키 그 갈그미스 남쪽에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딥사라고 하는 곳으로 정말, 왜냐하면 이 딥사라고 하는 곳 유적지 발굴이 최근에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리아 내의 딥사 추정도도 있지만, 또 현대의 학자들은 그 딥사가 바로 이곳이다, 제우구마한테 도착을 했는데, 그만큼 고대로부터 강을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제우구마, 이 지역에 정말 헬라 시대 때와 또 로마 시대 때까지 최대의 유적지가 드디어 발굴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도 초에 이 사실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터키가 21개의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을 만들 적마다 피스타치오 나무인데 유브라데강 동서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 피스타치오를 재배를 합니다. 이 피스타치오가 바로 야곱이 애굽 왕을 갈 때 가져갔던 비자 나무가 바로 피스타치오인데, 이렇게 유브라데강 동서로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은 재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디아르바커, 그 다음에 이제 산유르파, 그리고 이 가지안텍까지 오면서 끝도 없이 펼쳐진 구름과 평야에 심겨진 것이 피스타치오, 비자나무.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갈 때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것이요. 2000년도에 이 비레식 댐을 만들면서 수몰 위기에 있었을 때에 아마 전 세계의 고고학 발굴 유래상, 왜냐면 급하니까, 수몰되기 직전에 허락된 시간 내에 발굴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2014년도에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이 유적지가 정말, 왜냐하면 이 규모로 성경의 봤을 때 딥사는
네. 이 나일 하수에서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 히브리 민족의 경계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딥사라고 그렇죠. 하는 지명은 이 솔로몬 시대 때 행정구역의 최북단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동북쪽이죠. 이 제우구마라고 하는 이 딥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제우구마가 급하게 발굴이 되면서 지금 특히 바닥을 보시죠. 이 모자이크가 정말 지금까지 발견된 로마 헬라 시대 때에 정말 이보다 더 화려하고 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로마 시대 때의 네, 이 빌라 별장과 그렇죠. 이 제우구마의 로마 시대 때의 엄청난 유적지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이 빌라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딥사는 이 고레스 왕도 이 강을 건너 소아시아 정복에 나섰고, 뒤이어서 다리우스 4세도 이 이수스에서 알렉산더에게 패한 직후 이 딥사를 통해서 도망을 간 아주 역사적인 네. 유브라데 강가의 나들목인 여울목인 이 제우구마라고 하는 이 딥사에 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크로싱 포인트, 가장 단거리로 도하할 수 있는 이 제우구마의 로마 시대 때에 세워진 건물, 이 빌라의 이 바닥을 보면 굉장히 그 모자이크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건설되었던, 예. 그만큼 로마가 공을 들인 도시고 로마의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도시가 이 성경의 딥사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인구가 7만 명이라 그러니까요. 이 7만 명의 인구가 이 유프라데 강의 제우구마에 주둔했던 것은 로마가 동쪽 이 메소포타미아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했던 길목이죠. 이 제우구마가 이 다리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 배를 연결해서 만든 다리.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동쪽 메소포타미아로, 또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서쪽으로 오려면은 반드시 이 강을 넘어야 했었어요. 그만큼 유브라데스가 이제 터키 동쪽 터키 북부에서 2,700km를 흐르는 이 강은 사실은 거대한 장애이면서도 이 강을 건너야만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전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곳에서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이 제우구마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성경의 이 열왕기상 4장 24절에 딥사라고 하는 추정지로 이제 학자들이 최근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규모도 규모지만 이제 바닥에 일부 남아있는 모자이크를 보시는데, 이 모자이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정교하고 수준이 높았냐면은 이 인근에 이제 가지엔텝 시내에 제우구마 이 모자이크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그러면서도 세워진 모자이크 박물관으로선 세계 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지안텝에 있는 이 모자이크 박물관은 1년에 이 동쪽 이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5만 명이나 방문을 하는 거대한 모자이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우구마를 가시게 되면 지금 제 뒤로 이렇게 이 강이 넓어 보이지만 이 댐을 막아서 수위가 높아져서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유프라테스를 건널 수 있는 최단기 도합 맞아요. 포인트입니다. 야, 지금 이 댐으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말 많은 유적지들이 지금 이 강 아래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몰되어 있는 거죠. 예, 안타까워요. 이 밑에는 이 헬라와 로마 시대 때 아고라 시장이죠. 그다음에 극장, 스타디움, 또 딥사는 이 로마군 베이스. 유프라테스의 지배를 할 정도로 정말 정교하고 수준 네. 높은 모자이크에 이 신화와 로마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는 수준 높은 로마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딥사는 유브라데 강을 이 전략적으로 지키는 로마의 중요한 전초 기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유브라데 강 이 딥사를 통해서 소아시아 정복에 나섰고, 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4세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한 이후 바로 이 딥사를 건너서 도망을 했던 정말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유보라데 강. 발굴을 마친 이제 발굴 자료 사진이라든지 이제 발굴을 마친 후에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현장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생생한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 것이 인근의 이 가지안테페 모자이크 박물관. 아마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모자이크에 정말 관심이 많다면, 정말 수준 높은 모자이크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지안테페 모자이크 박물관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많은 지역이 매몰되고 일부 이 높은 지역에 이제 건축되었던 현장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브라데 강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서쪽을 오가는 정말 반드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야만이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강을 건너기 아주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곳에서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얼마나 거대했냐면 이 7만 명의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인구를 자랑하는 곳에 로마 시대 때의 큰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죽음은 묻었던 무덤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제가 이제 이 제프 마트를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찬란한 유적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워요. 지금 우리는 아주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무덤 형태를 보고 있다. 아주 그 정교하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로마 시대 때의 딥사의 도시 규모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정말 이 로얄 패밀리, 이 로마 시대 때의 또는 헬라 시대 때의 고위직만 묻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는 거고요. 이런 무덤들이 이 바위 지역을 따라서 쫙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이 찬란한 로마 시대 때의 그러한 그 제우그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방치돼 있어. 이 터키 지역이 자체가 이미 수월로 버려지려고 했던 것을 이제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저지 운동도 벌이다가 결국은 이 댐을 막지를 못해서, 이 댐을 건설을 막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급하게 발굴을 해서 밝혀낸 곳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딥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그 후대 이 헬라와 로마 시대 때의 유적지를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일단 이 21개의 댐을 만들면서 정말 유유히 흐르던 옛 유브라데스 강의 옛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고대로부터 고대의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세워졌던 딥사라고 하는 또 현대의 비레식이라는 마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유프라테스 강 잘 봤습니다. 고대에는 이곳이 더 풍족하고 기름진 땅이었겠죠? 그렇죠. 사실 그 유프라테스 강은 2,700km에 이 터키에서 발원을 해서 네. 거의 사막을 지나는 거예요. 사막을.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면서 많은 물, 즉 거의 뭐 한 60%, 70%의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사막에 스며들어서 네. 다시 그것이 사막의 안반을 통해서 오아시스를 이루는, 아마 유프라테스 강이 없었다면 중동은 오아시스 없는 빈 도시가 되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사막 중동 지역의 수원이요. 네. 인근을 지나는 모든 강둑 인근에 네.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는 정말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축복이자 생명의 강으로 여겨지는 곳이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른다고 한다면 물, 분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 분쟁이 심각하지요. 이 터키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막아서 댐을 만들 때 네.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시리아, 네. 이라크와 아주 심각한 분쟁을 겪었죠. 만약에 유프라테스 강을 막고 댐을 다시 흘려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시리아와 이라크는
정말 죽음의 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시리아와 이라크에게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의 물 분쟁은 아마 중동 분쟁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분쟁이라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도 문명의 발상지를 확인하고 오신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은 이 발어를 해서 흘러가는 지역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저 신비의 먼 전설의 땅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C채널 성지가조타를 통해서 네. 안방에서 편안히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성경의 땅은 실제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역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넘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문명의 발상지까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항상 발로 뛰시는 박사님 덕분에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특별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은 우리 C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박사님 말씀처럼 함께 성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